조선 왕조의 수많은 왕들 가운데 유독 여인 이야기가 가장 적은 왕이 있습니다. 그의 재위 기간은 그리 길지 않았지만 후궁의 이름조차 거의 남아있지 않고 왕실의 내밀한 공간에서 흔히 찾아볼 수 있는 연정이나 질투, 음모에 관한 기록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심지어 민간에 전해지는 야사들마저 그의 여인 관계에 대해서는 조심스럽게 말을 아끼는 왕입니다. 그의 이름은 바로 정종입니다. 참으로 이상하지 않습니까? 한 나라의 왕이었는데도 그 흔한 연애 스캔들 하나, 복잡한 여인 관계 하나 없었다는 것이 말입니다. 그래서 조선시대 사람들은 오래전부터 그를 둘러싸고 이렇게 수군거렸다고 전해집니다. 아무 일도 없었던 것이 아니라 어쩌면 아무도 감히 말하지 못했던 것일지도 모른다고요. 정종이 왕위에 오른 해는 서기 1399년, 바로 피로 세워진 새로운 왕조 조선의 두 번째 왕자였습니다. 즉위식이 성대하게 마무리된 그날 밤, 경복궁 내전의 불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오래도록 꺼지지 않았다고 전해집니다. 궁녀들은 왕과 왕비의 처소 문 밖에서 발걸음을 멈춘 채 안에서 흘러나오는 미세한 인기척과 낮은 대화 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한동안 이어지던 말소리 속에서 궁녀들은 왕의 깊은 목소리와 왕비의 차분한 목소리를 어렴풋이 들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 자리는 오래 머물 자리가 아니오. 정종의 목소리였습니다. 이에 정한왕후는 조용하지만 단호하게 답했습니다. 알고 계셨다면 어찌하여 이 왕위에 오르셨사옵니까? 정종은 잠시 침묵하다가 낮은 한숨과 함께 말했습니다. 내가 오르지 않으면 더 많은 피가 흘렀을 것이요. 그 피를 막기 위해 잠시 이 자리에 앉았을 뿐이요. 이 짧지만 강렬한 대화는 오래도록 궁 안에서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날 밤을 두고 훗날 사람들은 왕과 왕비가 가장 솔직하고 인간적인 대화를 나누었던 시간이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이후 정한왕후는 궁 안에 여러 소문과 왕실의 분위기를 스스로 정리하고 통제하기 시작했다고 전해집니다. 그녀는 궁녀들을 비롯한 모든 여인들의 시선이 왕을 향하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이끌었고 왕의 사생활에 대한 억측이나 뒷말들이 더 깊어지지 않도록 단호하게 다스렸습니다. 정종에게 후궁이 거의 없었다는 사실은 흔히 그의 재위 기간이 고작 2년에 불과했기 때문이라고 설명되곤 합니다. 물론 짧은 재위 기간이 영향을 미쳤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정종의 특별한 사례를 충분히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같은 시기 정종보다 훨씬 더 불안정하고 혼란스러운 상황에 처했던 다른 왕들조차 후궁을 통해 외척 세력을 견제하거나 친족과의 연대를 강화하는 등 정치적 안전망을 구축하고자 노력했습니다. 그들은 여인들을 정치적 수단으로 적극 활용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정종은 달랐습니다. 그의 후궁 없는 삶은 단순히 짧은 재위 기간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야사에 따르면 어느 해 후궁 간택을 논의하던 중요한 자리에서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많은 신료들이 왕실의 대를 잇고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 후궁을 들이자고 간언하는 가운데 정한왕후는 모두가 예상치 못한 발언을 했습니다. 그녀는 왕의 얼굴을 똑바로 바라보며 이렇게 말했다고 전해집니다. 전하의 곁에 여인이 늘어날수록 전하의 자리는 더욱 위험해질 것입니다. 왕비의 이 한마디는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이들을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그 말 뒤에 이어진 침묵은 너무나 길고 무거웠습니다. 결국 그 이후 후궁 간택은 더 이상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이때부터 정종의 여인이 없는 왕의 역사는 단순히 우연이 아니라 왕비의 깊은 통찰과 왕의 결단이 어우러져 의도적으로 만들어지기 시작했다고 전해집니다.
정종과 정한왕후의 관계는 참으로 독특했습니다. 그들은 멀지도 않았고 그렇다고 일반적인 부부처럼 가깝지도 않았습니다. 뜨거운 연정이나 다정한 애정으로 얽매이기보다는 오히려 같은 운명적인 파도를 가장 먼저 목격하고 그 방향을 읽어낸 두 사람에 더 가까웠습니다. 정종이 아직 왕위에 오르기 전부터 정한왕후는 남편의 운명을 꿰뚫어 보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 남편이 결코 오래 왕좌에 머물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녀의 통찰은 예리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왕이 된 남편을 맹목적으로 붙잡으려 하지 않았고 그에게 왕으로서의 거창한 권위를 요구하지도 않았습니다. 왕비의 자리에 연연하여 남편의 퇴진을 만류하거나 자신의 권력을 탐하지 않았습니다. 궁중에서는 이러한 정한왕후의 태도를 두고 이렇게 말했다고 전해집니다. 정한왕후는 왕을 사랑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왕의 짧은 시간을 가장 먼저 읽고 그 흐름을 존중한 현명한 여인이었다고 말입니다. 즉위 이후 정한왕후는 일반적인 왕비들과 달리 내명부를 강압적으로 장악하거나 자신의 세력을 키우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흥미롭게도 궁 안의 모든 흐름과 분위기는 이상하리만큼 그녀를 중심으로 자연스럽게 정리되었습니다. 왕의 후궁 이야기가 더 이상 깊이 논의되지 않았고 왕의 사생활이나 밤에 대한 온갖 소문들도 더 이상 궁궐 안에 퍼지지 않았습니다. 궁녀들 사이에서는 은밀하게 이런 말이 돌았다고 합니다. 왕비마마 앞에서는 함부로 입을 놀리지 마라. 쓸 말과 버릴 말을 먼저 가려내지 않으면 큰 화를 입을 것이다. 이처럼 정한왕후는 특정 여인을 직접적으로 다스리거나 벌하는 대신 이야기가 생겨날 수 있는 모든 가능성과 빌미를 사전에 지워버렸습니다. 그녀는 통제와 규율을 통해 궁궐 내의 질서를 확립했습니다. 정종 역시 이러한 왕비의 독특하고 현명한 방식을 묵묵히 받아들였다고 전해집니다. 왕비의 조언과 행동은 단순한 아내의 사랑을 넘어선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날카로운 정치적 판단이었고 무엇보다 복잡한 왕실 암투 속에서 자신과 남편 그리고 자식들의 생존을 위한 냉철한 계산이었습니다. 왕위를 동생인 태종 이방원에게 넘겨주고 상황이 된 이후에도 정종과 정한왕후 두 사람의 관계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정종은 비록 왕좌에서 물러났지만 정한왕후는 그의 곁을 묵묵히 떠나지 않았습니다. 왕비에게는 상황의 처소와는 별개로 더욱 넓고 안락한 거처를 마련하자는 논의가 있었으나 정한왕후는 이를 단호하게 사양했다고 전해집니다. 그녀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전하께서 모든 권력을 내려놓고 조용해지셨는데 제가 굳이 더 큰 권위나 편안함을 추구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 말은 그녀의 굳건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이후 왕비는 상황의 거처와 가장 가까운 곳에 머물며 남편의 곁을 그림자처럼 지켰습니다. 이 상황 시절 정종의 밤에 대한 또 하나의 흥미로운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상황의 거처에는 밤마다 한 명의 시녀가 조용히 들었다고 합니다. 그녀는 화려한 비단옷 대신 수수한 차림으로 등불을 밝히고 정종이 읽을 책을 펼쳐주거나 때로는 말없이 그의 곁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정식 후궁도 아니었고 다른 여인들처럼 왕의 총애를 받는 존재로 불리지도 않았습니다. 궁중에서는 이 특별한 시녀를 두고 밤을 정리하는 손이라고 불렀다고 전해집니다. 그녀는 왕의 밤을 편안하게 그리고 사사로운 감정의 흔적 없이 정돈하는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정한왕후는 이러한 시녀의 존재를 전혀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지킨 것은 왕에 대한 개인적인 소유욕이나 질투가 아니었습니다. 그녀가 그토록 중요하게 지키고자 했던 것은 바로 흐트러짐 없는 왕실의 질서였습니다.
그녀는 개인적인 감정보다 더 큰 원칙과 질서를 우선했던 것입니다. 결국 정종에게 여인이 적었던 이유는 그의 타고난 성정 때문도 아니었고 단순히 재위 기간이 짧아서 시간적 여유가 없었던 것도 아닙니다. 그는 주변에 남겨진 관계의 흔적, 즉 여인들로부터 파생될 수 있는 정치적 암투와 위험이 너무나도 큰 시대를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한왕후는 바로 그 위험의 본질을 가장 먼저 꿰뚫어보고 그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자신의 깊은 사랑을 드러내지 않았고 인간적인 질투심에 휩싸이지 않았으며 왕의 사생활에 대한 어떠한 이야기도 남기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했습니다. 그녀는 의도적으로 아무것도 남기지 않는 삶을 선택했습니다. 정종의 이야기는 조선 왕조 500년 역사 속에서 크게 주목받거나 심도 있게 다뤄지지 않습니다. 그는 강력한 왕권을 휘둘러 위대한 업적을 남긴 군주도 아니었고 극적인 정치적 사건의 중심에 서지도 않았습니다. 또한 여인들과 얽힌 파란만장하고 드라마틱한 사건들이 전해지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은 다른 왕들처럼 사람들의 입에 자주 오르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점 때문에 정종은 조선 왕조 안에서 가장 독특하고 특별한 자리에 남게 되었습니다. 그는 아무것도 남기지 않은 왕, 일부러 아무 일도 일으키지 않은 왕, 그리하여 누구의 원망도, 누구의 과도한 찬사도 받지 않은 왕으로 기억됩니다. 정한왕 후와의 관계 역시 세간에 회자되는 열정적인 사랑 이야기로 기억되지 않았고 비극적인 운명에 휩싸인 소비적인 스토리로 다뤄지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의 시간은 철저히 통제되고 관리되어 이야기가 되지 않도록 의도적으로 정리된 삶이었습니다. 정종은 스스로 역사의 흐름을 강력하게 움직인 왕이 아니라 오히려 역사의 거대한 물결 속에서 조용히 자신의 자리를 비켜선 왕이었습니다. 그의 선택은 위대하다고 불릴 만한 업적을 남기지도 않았고 극적인 전환점을 만들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분명히 존재했던 하나의 매우 특별한 선택이었습니다. 이렇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왕은 과연 후대에 무엇을 남기려 했을까요? 그의 침묵 속에는 어떤 메시지가 담겨 있었을까요? 그리고 이렇게 조용히 왕위에서 물러난 왕이 있었다면 다음 이야기에서는 정종과는 정반대의 길, 즉 권력과 여인이라는 두 가지 거대한 욕망을 선택했던 왕 태종 이방원과 그 여인들의 더욱 흥미로운 이야기로 다시 뵙겠습니다. 저희 채널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또한 댓글을 남겨주시면 많은 분들과 함께 역사에 대한 깊이 있는 생각을 나눌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